56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56페이지 우리 이제 활용 파트 문제 하나하나가 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거기 필수 예제 2번부터 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활용 파트의 핵심은 1차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고, 그러려면 미지수 x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내가 보통은 문제에서 뭘 구하여라 그러잖아. 그럼 보통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 뒀을 때 뭔가 해결이 잘 안 돼. 식이 안 세워져. 그러면 좀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 다른 것을 미지수로 한번 두어볼까? 이렇게 좀 선회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안 됐을 때는. 딱 정해진 건 사실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2번부터 볼게. 자, 2번. 한 개에 8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가 있대요. 근데 합쳐서 20개를 사려고 한대. 여기까지 뭐 상황은 전혀 어렵지 않네요. 지금 사과가 있지. 자, 사과가 하나에 800원. 그리고 복숭아는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원. 네, 합쳐서 나는 20개를 사려고 해요. 이런 세팅이 있는 거고, 근데 전체 금액이 18,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거 한글을 잘 읽어봐야 돼. 18,000원을 넘지 않아야겠다. 자, 그랬을 때 복숭아는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죠. 궁금한 게 뭐야? 뭐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복숭아잖아. 그래서 나는 복숭아를 미지수 x로 둘게요. 복숭아의 개수. 그럼 복숭아를 x개 산다라고 하면 사과는 몇 개를 사는 일이 생길까? 그렇지. 합쳐서 20개가 돼야 되니까 20 마이너스 x개를 사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 대한 조건을 건드려 봐야 되잖아. 개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금액 800원짜리 사과 요만큼이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버리면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800 곱하기 20 빼기 x. 그리고 복숭아 1000원짜리 x개니까 1000 곱하기 x. 그렇지. 1차 방정식 때도 비슷한 거 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총 금액이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18,000원은 넘지 않아야겠다. 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더 작은 거지. 얘가 더 작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나요? 그런데 항상 고민을 해야 돼. 마지막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를 마지막에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지. 넘지 않는다라는 건 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같은 것도 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푸는 거지. 이거 어떻게 풀면 간단할까 이거? 다 전개할까? 양변 100으로 나누면 좀 더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전부 다 공 2개씩은 보이잖아. 각 항에. 그러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누어 버립시다. 그럼 100으로 나누어 버리면 어쨌든 양수로 나누는 일이니까 이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얘를 8을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160 빼기 8x 더하기 10x. 요게 180 이하이다. 그럼 얘하고 얘 계산하면 2x가 되겠죠? 자, 얘 넘어가면 20. 따라서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부등식이. 근데 이건 활용 문제잖아. 그럼 활용 문제는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 요 x는 원래 문제 속에서는 없던 x예요. 내가 만들어낸 x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 딱 그 요구를 마지막에 충족을 시켜줘야 돼. 지금 복숭아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복숭아가 최대 몇 개다? 10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문제 뜻에 맞는가? 자, 그럼 복숭아를 만약에 10개를 샀어. 그럼 10개를 사면 얘도 10개잖아. 그럼 얘 10개니까 얼마야? 얘 10개니까 얼마야? 10,000원이잖아. 그럼 합치면 얼마야? 18,000원이 되니까 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쵸? 아마도 얘가 이제 더 작았다면, 예를 들어 9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1개 사는 일이 되겠죠? 그럼 얘 얼마예요? 8,800원이고 얘는 9,000원. 그럼 2개 더 하면 1,800원. 18,000원을 넘지는 않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 뜻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제 3번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한 번씩 세워서 해볼까요?
최대 6건 나왔어요? 부등식은 어떻게 나왔나요? 부등식의 해는 7보다 작다 나왔죠. 작거나 같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미만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x는 자연수잖아. 그치? 권수니까. 그치? 몇 점 몇 권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7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최대인 걸 원했으니까 6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바로 밑에 이제 3번을 봅시다. 자, 지금까지 형은 5만 원을 저금을 했고 동생은 10,000원을 저금을 했대요. 형이 더 많이 했네. 자, 그리고 형은 이제 매월 5,000원씩 저금을 하기 시작한대. 그리고 동생은 매월 2,000원씩 저금을 하겠대. 그럼 여전히 격차는 벌어지겠지. 형이 더 많았는데 형이 더 많이씩 저금을 하고 있으니까 격차는 벌어질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조건입니까? 두 번째 줄 그 중간 이후에 봐봐요.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의 3배보다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후인지 구하여라. 이자는 생각하지 않겠다. 자, 궁금한 게 몇 개월 후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겠느냐 그거잖아. 그럼 궁금한 그 몇 개월을 미지수로 둬봅시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걸 내가 X개월 후라고 해볼게요. X개월 후. 그럼 요 X에 대한 이제 부등식을 한번 세울 수 있나 봅시다. 먼저 형의 저금액부터 볼게요. X개월 후 형의 저금액 어떻게 될까? X개월 후. 원래 5만 원이 있었어. 5만 원이 있었는데 늘어날 거지 저금하니까? 5,000원씩 X개월이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5,000 곱하기 X1이 더 추가가 됐을 거야. 자, 동생 저금액 봅시다. 자, 동생은 원래 10,000원 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2,000원씩 X개월 똑같이 저금을 했을 거니까 그렇지. 2,000X. 이게 X개월 후에 형의 저금액, 동생의 저금액입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주어진 조건. 주어를 잘 봐야 돼. 형의 저금액이 이거죠? 거기까지 다 끊어 읽는 거예요. 형의 저금액이 요거야. 얘가 동생의 저금액의 3배보다 그러니까 또 끊는 거야. 그럼 동생의 예금액이 얘였는데 저금액이 요거의 3배니까 이거 전체 3배를 해버리면 되겠죠? 3배보다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 이거보다 적어진다니까 작다 이렇게 되겠지? 요게 몇 개월 후냐? 그러니까 x에 대한 부등식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뭐 푸는 건 어렵지 않겠네.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공이 많아? 어떻게 할까? 양변 뭐 나눠버리고 갈까? 1,000으로 나눠버릴까? 그럼 1,000 나누면 공 3개 사라지죠? 양수로 나눴으니까 안 바뀌죠? 그럼 여기도 요 안에 있던 1,000씩 이렇게 약분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겠지? 괜춘?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50 더하기 5x고요. 자, 이거 전개했을 때 6x가 나오나요? 이렇게 6x. 그럼 6x를 슉 이항해서 5x에서 뺐어. 마이너스 x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0이 여기 있는 30과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눈다 혹은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한다면 방향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2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답. 이게 답이 아니야. 그렇지. 이거보다 큰 개월수가 되는 거니까 21개월 후 이렇게 되겠죠. 이때 처음으로 동생의 예금액이 3배보다 적어진다 그 말이야. 검사 해볼까 한번? 자, 우리 21개월 했으니까 20개월 때 한번 상황 볼까요? 20개월 때 어떻게 됐나? 그럼 20개월 후면 형은 얼마야? 20개월 후야. 20개월. 여기다 20 곱해봐. 여기다가 20 곱하면 얼마야? 어떻게 어려운 계산이나요? 10만인가요? 맞나요? 공 5개 붙는 거 맞죠? 그래서 10만을 여기다가 더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5만 원이 되네, 형은. 15만 원. 맞나요, 지금 계산? 맞는 것 같아요. 자, 20개월 후에 그 동생은 여기다 20 곱하니까 4만 원이 추가되는 거 맞죠? 그럼 4만 원이 추가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 5만 원이 됐어. 근데 동생의 예금액이 몇 배를? 3배를 하겠대. 그럼 이게 얼마야? 15만 원이 되는 거잖아. 이 형이 더 작아야 되는데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섰지. 20개월까지는 못 넘어섰어. 일단 같은 상황인 거란 말이야. 여기 20개월이었지? 그럼 21개월이 딱 됐다 이거야. 그럼 21개월 한 개월 더 지난 거잖아. 1개월. 5천 원이 더 더해졌겠지. 그래서 얼마가 됐겠어요? 15만 5천 원이 됐겠지. 형은. 동생은 얼마 됐겠어? 요거였어 요거. 어디서? 3배 하기 전을 잘 봐야 돼. 5만 원이었는데 2천 원 더 붙은 거야.
이해됨? 그럼 2,000원 더 붙었으니까 52,000원 되는 거 아님? 근데 여기에 몇 배가? 3배가 넘어서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3배 하면 얼마예요? 15만 6,000원이니까 1,000원 넘어선 거잖아. 그래서 20개월까지는 딱 같았었고 21개월 되는 순간부터 처음으로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해볼까요? 유제 4번.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3개월 나왔나요? 부등식의 해는 뭐가 나왔어? 그냥 12만 나왔어? 분수 안 나오고? 이게 지성이지? X개월 후에 넘겨서 2,000, 25,000. 이거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면은 공색이 날라가고 2분의 25잖아. 그치? 2분의 25를 정확하게 써줬어야 돼. 2분의 25. 그 12.5지. 근데 12.5보다 큰 개월수니까 당연히 13개월 후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지? 자, 4번 봅시다. 자, 집 근처 옷가게에서 티셔츠를 파는데 티셔츠가 한 벌에 10,000원이래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똑같은 티셔츠가 9,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9,000원에 사고 싶잖아, 그치? 그런데 배송비가 2,500원 붙는데. 그랬을 때 이 티셔츠를 몇 벌 이상 사야 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유불리에 대한 문제거든. 중요해요. 그 예를 들어보는 거야. 내가 한 벌 살 거면 여기서 사는 게 나, 여기서 사는 게 나. 한 벌 살 거면. 옷가게가 낮잖아. 10,000원밖에 안 드는데. 여기서 한 벌 주문해버리면 얼마야? 11,500원 드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2벌 샀어. 이 2벌 사면 얼마야? 20,000원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일단? 2벌이면. 2벌이면 18,000원이잖아. 근데 배송비 붙었지? 2,500원. 그럼 얼마야? 18,000원 더 해봐요. 배송비는 한 벌당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타로 사. 한 벌당 붙으면 계속 비쌀 텐데. 묶어서 한 번에 배송해주니까 배송비는 딱 2,500원만 붙는 거예요. 25,000원이죠? 그럼 여기서 사겠어? 여기서 사겠어? 여기서 사겠지. 3벌이면? 얘 얼마야? 30,000원이잖아. 얘 3벌이면 얼마야? 일단 27,000원에다가 이걸 더할 거잖아. 27,000원 더하면 얼마야? 29,500원이죠? 어디가 싸? 이게 싸지? 그럼 3벌 붙으면 여기네? 답 3벌이네? 3벌 이상. 그거 아니야? 해보면 되잖아. 이런 느낌이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를 이제 부등식을 세울 줄 알아야겠지, 당연히. 어떤 느낌인지 봤죠? 더 싼 데서 사는 게 유리한 거야. 더 싼 데서. 자, 그러면 몇 벌 이상이 궁금했으니까 내가 사야 할 그 티셔츠의 개수를 X벌이라 해볼게. X벌. 이제 발음이 안 좋다. X벌.
X벌이를 하자. 자, 그러면 옷가게에서 X벌 사면 얼마가 비용이 드는 거예요? 만 X만큼이 드는 거고.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X벌을 사면 9,000원짜리 일단 X벌이니까 얼마야? 9,000 X벌인데 여기에 뭐가 추가로 붙어요? 배송비. 그렇지. 이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더 작아야 되는 거지. 더 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 등호 이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고민을 하는데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지. 등호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같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같으면 어디서 살지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이 확실하게 작아야 된다. 오케이. 자, 나머지는 푸는 거지 뭐. 공이 또 많이 보이네요. 100으로 나눠버리고 갈까? 먼저? 100으로 나누면 공 2개씩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긴 100x고요. 이거 90x예요. 넘어가면 10x가 돼요. 자, 그래서 얘 25였나요? 자, 그래서 x는 10분의 25니까 뭐 소수로 나타내 볼게. 2.5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벌수인데 2.5벌 뭐 이런 건 없잖아. 그렇지? 뭐 이 반 자를 수도 없는 거고. 따라서 최소 몇 벌? 자연수 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최소 3벌 이상 샀을 때가 인터넷 쇼핑몰이 더 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유제 5번도 역시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거기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 유리하냐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 이 서술형이었다면은 여기서 아마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등호를 빼줘야 돼. 항상 등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그냥 마지막에 부등식을 세워보고 마지막에 판단을 하는 거야. 왜 또 넣었어 등호를? 등호 빼야 된다니까. 유리한 거는 확실하게 쌓아야 되는 거야. 같은 건 유리한 게 아니야. 알지? 그래서 10보다 커야 된다가 됐으니까 최소 11개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최소 들어있다. 뭐 이상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뭐 등호가 들어가고의 개념이 아닌 거야. 알지? 너가 판단을 해줘야 돼. 다음. 이제 5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거속시하고 이제 농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거속시에 대해서 확실히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 관계를 다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죠? 거리 어떻게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속력은 뭐 분의 뭐야?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 세 개의 거로예요? 뭐예요? 섞였네요, 거리가. 그렇죠? 이 세 개 사이의 관계식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그림으로 이미지화 돼 있으면 더 좋겠지? 이거 많이 봤죠? 여기가 거리, 여기가 속력, 여기가 시간이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 이렇게 잘 기억하면 좋은데, 정확히 그 속력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필요해. 속력. 속력의 단위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 분속 혹은 시속 아니면 초속 이렇게 앞에 시간에 대한 단위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초속 30하고 뒤에는 또 뭐가 붙어요? 미터나 뭐 센티미터나 킬로미터나 그렇지? 이런 거리의 단위가 붙어. 그래서 이 단위를 꼭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해. 이 거속시 그 문제에서는 단위를 꼭 맞춰줘야 되는데 그 단위는 시간과 그 거리가 다 나와 있는 이 속력의 단위에 맞춰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시속 60km다. 이걸 보자마자 너는 속력이야 이런 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속력의 단위가 시속 킬로미터인 거야. 이 뜻이 뭐야? 시속 60km. 그렇지. 1시간당 6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속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에 의하면 이 공식도 공식에 의해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연해지는 거야. 봐봐요. 예를 들어 그럼 2시간이야. 2시간에 몇 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120km를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60에다가 이 1을 곱한 거잖아.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120km라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매번 이 속력의 단위는 사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과학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킬로미터 퍼 아우어. 근데 여기는 킬로미터 퍼 시 혹은 분 이렇게 한글로 쓰기도 해요. 괜찮나요? 이 표현이 1시간에 60km를 가는 속력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고 사실은 이 단위도 우리 수치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마구 막 약분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분의 킬로미터거든. 이게 분수꼴이에요. 분수꼴. 그래서 얘는 60km 1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1시간당 60km를 가는 비율이다 그 말이야. 그게 속력인 거야 사실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단위로 한번 봐봐. 60km per 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런 속력을 가지고 지금 2시간 동안 가고 싶어. 그럼 몇 킬로를 가나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2시간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시와 요 시, 이 단위까지도 사실은 약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km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20km다. 이렇게 거리가 나온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괜찮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보자마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게 자명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속력 또 해볼까 우리? 아니 속력 말고 시간.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며. 속력분의 거리. 매번 내가 시속 1시간에 60km를 가는 속력이 있단 말이야. 이런 속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요랬을 때 내가 120km를 갔어요. 이만큼 갔단 말이야. 그럼 몇 시간 걸리겠니를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게 지금 속력분의 거리 한 거 아니야? 그래서 2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숫자만 보고 계산을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단위가 다 약분이 되는 거야. 자, 요거 뭐 숫자끼리만 보면 2잖아요. 그럼 단위를 봐봐. 이거 밑에 1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봐요. 분수 안에 분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킬로미터예요.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킬로미터 곱하기 시예요. 그럼 뭐가 약분이 돼버려? 킬로미터가 약분이 돼버려. 그래서 결국 2시간 걸린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알겠지?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이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가 고등학교에 가서 또 새롭게 한번 등장을 할 때가 있어. 미분, 적분 파트에 가서. 굉장히 재밌는 공부가 될 겁니다. 괜찮죠? 과학에서도 분명히 물리 파트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에요. 거속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뭐 썰이 길었는데 이제 우리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필수 예제 5번 볼게요. 자, 5번을 보면 민수는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 거속시 문제는 처음에 항상 이런 그림을 좀 그려서 눈으로 좀 시각화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집이야. 집 그려볼까? 초등학교 집이죠. 할머니 댁. 할머니 댁도 집이잖아. 할머니 댁. 이런 집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여기 가는데 거리가 지금 몇 킬로 떨어져 있대요? 8km 떨어져 있대요. 거리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구만. 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4km로 걸어갔대.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그치? 어디선가 지금 고장났을 거 아니야? 여기서 고장났다 해봐. 여기를 기점으로 좀 끊어서 상황이 달라져. 어떤 상황이 달라지냐면 속력이 달라져. 속력이. 자, 처음에는 속력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니? 시속 8km 이렇게 주어져 있죠?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갔겠지? 그래서 시속 4km로 걸었대. 걸어서 할머니 집에 도착을 지금 현재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1시간 30분 이내에 할머니 댁에 도착을 하였다. 여기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적어보자고. 시간에 대한 정보. 시간 1시간 30분 이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이내.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자전거가 고장난 시점은 집에서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인지 구해봐라. 궁금한 게 거리죠? 거리. 여기가 고장난 시점이라 했잖아. 그럼 집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여기를 구하라는 소리네? 그럼 여기를 미지수로 일반적으로 두는 게 좋겠죠? 뭐라고 넣어볼까? x 킬로미터.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합쳐서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8 마이너스 x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겠네. 이 첫 번째 라인에 거리가 왔잖아요. 그럼 거속 시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8분의 x 단위는 시간이야 분이야 초야?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시속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리의 단위는 전부 다 지금 킬로미터인 것 같아. 괜찮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얼마나 걸린 거야? 4분의 8 마이너스 x 시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럼 이 총 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다라는 어떤 관계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부등식이 나오겠지? 봐봐. 자, 8분의 x가 있어요. 에다가 걸어간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1시간 30분 이내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1시간 30분은. 그렇지. 1과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 그렇지. 이걸 시간으로 환산을 꼭 해줘야 되는 거야. 항상 속력의 단위를 맞춰주세요. 거리는 킬로미터로 맞춰주고 시간의 단위는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내다. 이내. 이내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내. 이 왼쪽에 있는 게 얘보다 어째야 돼요? 작아야겠지. 작아야 이내인 거잖아.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또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이내라는 건 딱 1시간 30분에 딱 도착한 것도 이내에 도착한 거야.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마지막에 해주는 거야. 이거를 이내면 등호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아까도 U 분리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등호가 빠져야겠구나라는 생각한 것처럼. 이건 이제 푸는 거지 뭐. 양변에 얼마 곱할까? 8 곱하는 게 계산이 편리하겠죠? 그럼 8 곱하면 x가 되고 여기는 4와 8이 약분이 되어서 그렇지. 16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양수 곱했으니까 안 바뀌어요. 여기 8 곱했으니까 4, 3,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x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했다 생각하면 방향 바뀌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어떻게 내주는 거야 이제 마지막 결론. 그렇지. 그렇게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 4km 이상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유제 6번 한번 해볼까요? 유제 6번 상황 잘 읽어보시고 (7km요) 갔다 안 오셨군요. 갔다 오셔야죠. 물건 사고 안 오면 어떡합니까?
무슨 의미인가 잘 봐봐. 지금 유제 6번을 보니까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어디 물건 사고 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물건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한 15분 동안 물건 산대. 그리고 다시 와야지 기차 타는 거 아닌가요? 갈 때 올 때 걸린 시간이 다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일정한 속력 시속 4km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그 갔던 시간은 똑같을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 30분 동안 갔어. 그 물건 15분 동안 샀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오는데 30분이 또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총 65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지금 거기 만약에 7km가 나왔다는 건 여기 가서 물건만 사고 기차는 갔어.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2시간 이내 갔다 와야지. 자, 다시 천천히 봐요. 그럼 여기가 지금 기차역이란 말이야. 여기가 물건 가게야. 물건 가게. 물건 산 거 맞아요? 뭐 상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상점이야. 자,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데 2시간밖에 여유가 없단 말이야. 2시간 이내에 갔다 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래. 최대 몇 킬로냐? 자, X킬로미터라고 더 보자고. 자, 갈 때 볼까요? 상점까지 갔어. 이렇게 갔어. 자,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갈 때 걸린 시간. 지금 속력은 똑같았죠? 시속 4km로 갔다라고 했잖아. 그럼 거리도 킬로미터니까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 되겠지? 속력분의 거리. 얼마 걸려? 4분의 X시간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갈 때 요만큼 걸렸으면 올 때도 얼만큼 걸리는 거야? 올 때도 4분의 X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물건을 사는데 몇 분이 소요가 됐대? 15분. 근데 15분 쓰면 이제 망하는 거지. 15분을 시간으로 환산을 해줘야죠. 4분의 1시간. 자, 그러면 이게 총 소요된 시간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 더해버리는 거지. 4분의 X 더하기 뭐 순서상 물건은 먼저 샀고 그 다음 다시 왔을 거 아니야. 온 시간. 이걸 더했을 때 2시간 이내여야 된다. 이내니까 이것은 분명히 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같아도 되는 거지. 2시간에 딱 세이프 해가지고 기차 팍 타는 거야. 그러니까 딱 2시간이 돼도 괜찮은 거라고. 괜찮나요? 자, 이걸 풀면 되겠지. 자, 양변에 4 곱해버립시다. 양변에 4 곱해버리면 x 더하기 x가 될 거니까 여기는 2x네. 자, 얘는 4 곱했으면 1이고 얘는 4 곱했으면 8이죠. 넘어가면 7이 되겠지. 그래서 x는 2분의 7. 뭐 소수로 고쳐도 좋아요. 분수로 놔둬도 되고. 그럼 3.5잖아요. 그래서 x 최대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야? 거리 3.5km 이내에 있는 상점에만 갔다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제 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 농도. 우리 농도는 좀 힘들게 하죠. 별로 안 힘드나요, 농도? 자, 농도의 이제 의미가 뭔지 알아요. 농도의 의미.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거 하면서 분명히 다뤄는 봤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보통 이제 뭐 농도라고 하면 뭐 소금물 농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뭐 근데 설탕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뭐라고 하냐? 광물이라고 하나? 금, 아연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그런 게 다 농도인 거예요. 전체 중에 일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 뭐 소금물의 농도부터 좀 볼까요? 소금물 농도. 자, 농도라는 것은 이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이랑 물이 섞인 거잖아. 그럼 소금이 얼마나 있었을 거고 물이 얼마나 있었을 텐데 그걸 합친 게 소금물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나? 그 비율인 거거든. 비율 사실은. 자,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이렇게 계산하죠.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소금물이 100g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소금이 20g 있었대. 그럼 100분의 20만큼의 비가 사실은 농도야. 근데 100분의 20. 당연히 이 소금물이 소금보다는 크겠지.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0. 얼마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좀 불편했나 봐. 그래서 단위를 그냥 굳이 우리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표현을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표현을 하자 이거지. 그래서 단위가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야? 그럼 이것도 하나의 등식인 거잖아. 그럼 이 등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한 문자만 한 변에 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로 쓰이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20분의 1 곱하기
이거를 소금만 이쪽 변에 남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좌변 우변 바꿔 써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 곱해져 있는 100부터 처리하자. 그럼 양변에 뭘로 나눠요? 100으로 나눠요. 그럼 100으로 나누면 얘는 100분의 농도가 되겠지? 좌변 우변 바꿔 쓰는 거야. 100분의 농도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는 소금물이 귀찮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소금물을 곱해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는 소금물이 약분돼서 소금만 남을 거잖아. 그래서 혹시 까먹었다면 이 농도 구하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 20% 농도인 소금물이 있단 말이야. 소금물이 300g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야. 여기는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 있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죠. 이걸 쓴 거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얘를 계산하면은 약분돼가지고 60g이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잘 이제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 뭐 방금도 암산하셨지만 그 암산이 아니라, 자, 20%라는 거의 의미를 봐야 돼. 20%. 20%는 전체를 뭘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20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g 중에는 소금이 20g 들어있다의 뜻이란 말이야. 근데 100g이 아니라 얘는 몇 g이야? 300g이니까 3배 아닐까? 그 20의 3배. 이렇게 해서 60g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괜찮죠? 요거야 소금. 지훈이나 여기다 할까? 자, 거기 필수예제 6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방정식일 때랑 부등식일 때랑 조금은 헷갈려. 이제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는 거에 지나지 않겠지만 천천히 봅시다. 자, 필수예제 6번 볼게요. 12%의 소금물 200g이 있대. 가급적이면 그림 그려주면 훨씬 또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소금물이 있는데, 자, 농도가 12%짜리래요. 자, 그런 소금물이 200g 있다. 여기 라인에는 소금물을 한번 쫙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기 좋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뭘 섞어요? 물을 더 넣는데, 그치? 여기다 물을 넣는데, 물을 추가를 해서, 자, 6%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대요. 6% 이하의 소금물. 자, 여기 물을 더 넣었어. 그래서 6% 이하가 되고 싶대요. 이하가 되고 싶다. 자, 그때 물을 최소 몇 그램 이상 넣어야 하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어. 물을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 근데 물 얼마나 더 넣었냐? 그러잖아. 그럼 물을 Xg 넣었다라고 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럼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을 여기다 추가하면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잖아. 여기에 소금 얼마 있겠니? 24박 나와야 돼. 100 중에 12만큼 있다는 소리니까 얘는 200이니까 2배. 200 중에는 이거 2배에서 24g이 있겠지.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24g으로 변하지 않거든. 근데 물만 계속 추가가 되니까 농도는 더 옅어지겠지. 농도가 계속 낮아질 거야. 소금의 비율이. 물만 넘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6% 이하가 된다. 그럼 기점은 6%란 말이야. 6일 때. 그럼 6일 때보다 어떻게 되냐? X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지, 물이. 그럼 더 농도는 더 이렇게 약해질 거니까. 뭐 그런 걸 상황을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무작정 막 공식을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좋아요. 자, 그럼 물이 추가됐어. 그럼 여기에 소금물은 어떻게 되니? 여기에 소금물. 응? 안 들려요? 여기 있는 소금물의 양. 전체. 이게 얼마만큼이냐 그 말이야. 응? 지금 소금물 자체가 200g 있었단 말이야. 그럼 200g에다가 물을 Xg 더 넣었어. 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아, 그래. 잘못 들었나 해서. 그럼 물이 요만큼 지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각각의 소금의 양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 소금의 양. 우리 아까 24g이라는 거 암산을 해냈지? 근데 식으로도 써볼 줄 알아야 돼, 당연히. 100분의 12 곱하기 200. 서술형이라면 또 이제 선생님들 이런 표현 좋아하시거든. 너 소금의 양 구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아무튼 이게 소금의 양이야.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비교해볼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일단 6을 기점 삼는다고 했어. 6%대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6 곱하기
200 플러스 X g이 됐단 말이야. 사실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건 딱 6%일 때잖아. 6%일 때니까 이 소금의 양과 이 소금의 양은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소금이 추가된 게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엔 같아지거든. 근데 6%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가 되려면 여기 이제 부등으로 뭘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사실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봐봐. 현재 이 상황.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가 된 거잖아. 여기서 써볼게. 이 중에서 소금은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24였단 말이야, 24. 그럼 이걸 그대로 식으로 써볼게. 이게 24야, 현재. 그럼 이게 현재, 그럼 얘 농도 아니야? 여기다 뭘만 곱하면? 100만 곱하면 농도란 말이야. 근데 그 농도가 6%, 6이지? 농도가 6? 6 이하가 되고 싶다. 사실은 이런 식의 원칙인 거란 말이야. 6 이하가 되고 싶다. 근데 이런 사실 부등식이나 방정식,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거 지금 다루지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충분히 그냥 얘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등식의 성질을 써버릴 수 있는 거야. 양변을 100으로 나눠요. 양변을 100으로 나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 놓고 양변에 얘를 곱해. 그럼 얘는 약분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2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소금이 여기 있는 소금 이하가 돼버리면 되겠다. 이게 결국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야. 6일대의 소금이었잖아. 그럼 농도가 당연히 작으려면 그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식으로 써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괜춘?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이 좌변이 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을 세우시면 되겠답니다. 나머지는 계산이죠. 요게 지금 헷갈린다면 항상 이런 원래 농도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양변에 100을 곱합시다. 거기 뭐 빈칸을 뭐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양변에 100을 곱하면 얘는 2400인가요? 자, 여기는 100이 약분됐으니까 1200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다. 그럼 6x 넘어가. 마이너스 6x. 이거 넘어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요? 방향 바뀌고 200g 이상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물은 최소 200g 이상 섞어야 된다. 이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물 200 이상 넣어버리면 농도는 계속 옅어지면서 딱 200일 때가 아마 6%가 되는 시점일 거란 말이야. 여기 이게 등식이었다면, 그치? 이게 등식이었다면 그 6%일 때 물의 양이 나오는 거잖아. 그게 200g이었을 건데 그거보다 당연히 많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괜춘? 자, 유제 7번 해봅시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물을 증발시키죠. 물만. 여기 먼저 뭐 표현하세요. 나왔어요? 하고 계시나요?
응? 30 얼마? 30g? 한번 볼까? 자, 상황을 이렇게 볼게. 바로 보자. 지금 6% 소금물 500g이 있었죠. 이번엔 물을 증발을 시키겠대. 물만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은 양이 변화가 없는 거야. 물이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럼 농도는 좀 더 짙어지겠지 이번에. 그치? 농도는 좀 더 짙어질 거야. 물만 빠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소금물이. 자, 그런 상황에서 농도가 지금 20% 이상이 되고 싶대요. 20% 이상이 되려면 물이 얼만큼 증발해야겠냐? 이거 소금물 아니라 설탕물 아니야? 그거나. 물을 몇 그램 증발시켜야 되냐고 했으니까 최소 Xg이라 해봐. Xg이 증발이 되었어. 자, 그럼 이제 변화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상황은 물이 좀 줄었지. 줄어서 지금 2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20%일 때 상황은 여기서의 설탕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500이 있었는데 X가 빠져나갔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상황 괜찮나? 그럼 이때 설탕의 양을 비교해보는 거야. 설탕의 양. 자, 여기에 있는 설탕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500 해서 아마 30g의 설탕이 있을 겁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20 곱하기 500 마이너스 X가 됐을 거예요. 요거는 딱 20%일 때잖아. 그때 설탕의 양이지. 맞나? 요거는 6%일 때. 어쨌든 설탕의 양인데 설탕의 양은 지금 똑같단 말이야. 사실은 똑같아야 돼 이게. 이게 만약에 20%라고 한다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됨? 그런데 얘는 20%또 뭐가 돼야겠다고? 이상이 돼야겠다고. 이상이 됐을 때 얘네 둘 사이의 비교가 사실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사실은 같은데 어떤 부등식을 세우냐. 그래서 요걸 잊지 말라고. 이거를 그냥 24로 봐봐야지. 24가 아니라 얼마야? 30이죠. 30g. 그럼 설탕이 30g 있었어.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는 설탕물이 500 마이너스 X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 설탕은 30g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00을 곱하면 이게 20%일 때 농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20%일 때 농도. 이거 농도 구하는 식이잖아. 설탕물분의 설탕 곱하기 100. 근데 그 농도가 20% 지금 이 이상이 되고 싶다 그 말인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 또 이용해 보는 거거든. 자, 여기에 이제 100으로 양변을 나눠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분모를 양변에 똑같이 곱해 버려요. 그럼 여기는 약분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좌변에는 뭐만 남아 있냐면 30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설탕을 비교했을 땐 이런 식이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아까 여기 30g이 사실은 뭐였던 거야? 이 30g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500 이렇게 해서 얻었던 게 30g이었던 거잖아. 요 식인 거야. 아까 내가 여기 썼던 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 설탕끼리 비교를 했을 때 여기 같았다면 이게 사실은 20%일 텐데 그 20% 이상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설탕이 좀 더 많아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이해가 쉬운 게 아니야.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알겠지? 갔다 돌아와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빡 가야 돼요. 자, 뭐 이거 푸는 건 이제 쉬운 거니까. 자, 양변 100 곱해서 갑시다. 3000 짜잔 짠짠짠 뭐 얼마야 이거? 만이니? 마이너스 20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20x 짠짠 7000 이렇게 되겠다. 공 하나 사라지고 x가 35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문항 따라서 답은 350g 이상 증발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농도 쉽지 않아요. 특히 부등식일 때는 좀 더 어려워 사실은. 무조건 공식에 의해 가는 게 아니야. 이 농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써봐요. 보지 않고. 이거 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설탕물 500 있었잖아. 근데 물이 Xg이 없어졌지. 그러면은 현재라고 할게. 그럼 현재 물은 설탕물은 얼마가 되는 거지? 500 빼기 X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그걸 분모로 놔봐. 500 빼기 X. 이게 설탕물이야. 그 중에 이제 설탕은 변함이 없다고. 근데 설탕이 지금 얼마야? 응? 30g 아니니? 24는 아까 요거였잖아. 그럼 요게 현재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지금 자꾸 설탕이니까 헷갈려. 소금물 분의 소금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다가 100 곱한 게 농도 아니야? 곱하기 100 해봐. 그게 농도인데 그 농도가 20% 이상이 되고 싶대. 여기 20 이상이다라는 식을 사실은 세우는 거라고. 맞아요. 이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진짜? 괜찮지? 그럼 여기서 사실은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 있는 건 우리가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양변에 100을 나누고 그거 분모를 곱해버리면 좌변은 30만 남게 되는 거지. 응, 100분의 20 그냥 식을 써봐. 약분하지 말고 100분의 20 써봐. 그리고 양변에 그 분모를 곱한 식을 써봐. 그럼 좌변은 30만 남아있겠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100분의 20 식을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 500 빼기 X. 그렇지. 근데 이 식을 이제 좀 분석을 하는 거야. 얘를 보면은 좌변은 아까 6%짜리 설탕물 500g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잖아. 그래서 원래 식으로 쓰자면 100분의 6 곱하기 500이 됐을 거라고 얘가. 여기 써있는 거 100분의 6 곱하기 500. 그럼 우변에 쓰여있는 걸 잘 봤더니 얘는 20%일 때야. 20%일 때 소금의 양이야, 설탕의 양. 이해돼? 그럼 이 설탕의 양하고 이 설탕의 양은 사실은 같아야 되거든. 같아야 되는데 그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딱 20%일 때. 20% 이상이 되려면
여기에 소금, 설탕이 더 많아야 된다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왔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거야. 요거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인데 그 농도가 만약에 A% 이하다. 그럼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맞잖아. 또 양변을 100으로 나눈 거고 그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해서 결국 소금끼리 비교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이걸 풀어준 게 x는 350 이상이다 나온 거예요. 어려워요. 저기 5y가 됐어. y는 어디서 나왔어? 5분의 1 x 아니야? 그렇게 계산하면 뭔가 계산이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는 느낌? 계산스럽지? 그럼 왜 1000이 아니라 100 아니냐? 이게 약분하면 5분의 1이니까 그치? 방향이 지금 반대로 됐어. 왜 갑자기 반대가 됐어? 걔는 이항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350g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쓰는 거야. 천천히 생각해봐요 이 두 문제. 아이고. 자, 하면은 딱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마치자. 58페이지에 2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2번. 자, 58쪽이죠. 자, 2번 보자. 일단 볼게. 증명사진을 4장을 뽑는데 드는 비용은 5,000원이래요. 4장에 5,000원이래.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더 뽑을 때마다 한 장에 500원씩 추가가 된대. 한 장에 500원 추가. 여기 할까? 추가가 됐다. 이런 상황일 때. 근데 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의 한 장의 평균 가격이 800원 이하가 되겠다. 아이고 어려워요. 한 장의 평균 가격이 800원 이하가 되려면 최소 몇 장 이상을 뽑아야 되냐? 일단 이 상황 자체를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4장 사진관 갔어. 4장 주세요 하면 얼마야? 4,000원이지. 5장 주세요 하면 얼마일까? 1,000원밖에 안 들려. 몇 천 원? 자신 있게 틀려도 돼. 아니야. 가서 5장 주세요 하면
일단 4장은 5,000원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 한 장이 추가가 됐어. 그럼 그 추가된 한 장에 대해서는 500원씩 받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500원, 5,500원이 되는 거지? 이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됐어요? 6장이면 6,000원이 되는 거야. 그치? 거기까지 상황은 괜찮? 그랬는데 한 장의 평균 가격이 800원 이하가 된다. 뭔 말이야 이게? 가서 내가 4장만 인하를 했어. 4장. 그럼 4장을 인하를 했을 때는 총 금액이 얼마가 드는 거예요? 5,000원이 드는 거야. 그럼 그게 이 말이야. 한 장에 얼마니? 그 뜻인 거야. 4장에 5,000원이면 한 장에 얼마인 거예요? 뭘 계산해 보면 돼요? 4분의 5,000 이거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한 장당 얼마인지 그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거 물어봤던 거야.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래? 4, 1은 4, 10이니까 4, 2, 8, 1,250원이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800원 이하가 되고 싶단 말이야. 하나 더 해봐. 예를 들어봐. 5장. 자, 5장이면 요 금액이, 이건 총 금액이라 할게요. 그럼 총 금액은 5,500원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5장에 5,500원이면 한 장에 얼마니? 그 얘기인 거야. 그럼 뭐 해보면 돼? 5,500원을 5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임? 1,100원임. 조금씩 싸지는 느낌 듬? 계속 하다 보면 되겠다, 그치? 자, 6장. 자, 6장이 얼마야? 여기 500원이 더 추가가 될 거니까 6,000원이에요. 그럼 뭐 안 써도 나오죠? 1,000원이에요. 점점 싸지고 있구만. 몇 번만 가면은 800원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이하가 돼야겠다. 그럼 최소 몇 장이냐의 그 한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서술형이니까 이걸 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겠지. 자, 나는 일단 총 몇 장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총 X장을 지금 인하했을 때의 상황이라고 봅시다. 총 X장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가격이 이거 식을 쓰는 게 이게 어려워요. 자, 일단 4장은 기본적으로 5,000원을 먹고 가잖아. 4장은. 그럼 얘는 일단 4장 이상이라고 해볼게. 4장 이상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5,000원. 플러스 추가된 한 장은 500원이 추가가 될 거예요. 500원 곱하기 여기가 진짜 핵심이 되는 거야. 여기가 핵심이 돼요. 여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X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총 X장이야. X는 4 이상이에요. 일단 최소 4장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자, 그럼 차분하게 이 관계를 떠올려 보는 거야. 여기 이게 만약에 5였어. 5장이었어. 그럼 5장이면 500 곱하기 얼마를 하는지를 생각해봐. 추가가 된 것만 생각하면 돼. 추가. 5장이었다면 4장은 기본빵으로 지금 기본빵? 아무튼 냈어. 4장에 대한 금액이 냈고 추가 한 장에 대한 가격만 500원 곱해서 계산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지? 6장이었다면 추가가 몇 장 됐어? 6장이었다면 추가 2장 된 거지. 7장이었다면 추가 몇 장이야? 결국 4씩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4장에 대한 가격은 이미 여기서 계산을 했으니까. 그 4장 빼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500원씩 계속 곱해서 계산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장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X장에서 일단 4장을 뺀 가격에 대해서만 500원이 붙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검산을 해봐. 5 대입해봐요. 5 대입하면 결국 5장일 때 금액이니까 5,500 되는 거잖아. 5,000원에다가 500원짜리가 한 장 추가됐다. 6장이었다면 600이 4에서 2장 추가된다. 괜찮? 이게 총 금액이네. X장일 때 총 금액. 그럼 그 총 금액을 몇 장으로 나누면? 몇 장으로 나누면? X장, 총 X장이잖아. 이게 한 장당 금액 아니야? 우리 저거 계산했던 이거 아니야? 그치? 요게 한 장당 금액이 될 텐데 그 한 장당 금액이 800원 이하가 되고 싶대요. 800원 이하가 되고 싶다. 라는 식을 세우는 거죠. 이것도 역시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식을 세우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연습장에 이렇게 한번 좀 써보시고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한 식이 필요한 거야. 양변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이제 풀어주시는 게
이 문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양변 뭘로 나눌까? 100으로 나누자. 짠, 짠, 짠. 자, 그러면 좌변 계산해 볼게요. 50 더하기 5x 써보자. 50 더하기 5x 마이너스 22 8x 이하이다. 자, 그럼 8x가 좌변으로 넘어가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x. 짠짠 짠짠 30 넘어갔어? 마이너스 30.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방향 바뀌고 1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몇 장 이상? 10장 이상이면 되겠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자, 10장일 때 계산해보자고.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심심하잖아.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 자, 10장일 때 얼마일까? 총 금액 5,000원에다가 얼마 추가돼요? 추가 5장인 거니까 55? 2,500원이 추가가 되어서 얼마예요? 7,500원인 거야. 그럼 7,500원이면 한 장당 얼마란 소리? 한 장당 얼마란 소리? 750원이란 소리.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괜찮잖아. 800원 이하 됐잖아. 그치? 그럼 그 직전에 9장일 때 상황을 보자고. 9장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5,000원에다가 추가로 내가 4장을 아니 5장을 더 구매한 게 되는 거니까 이거 왜 2,500원이야? 아니잖아. 추가로 6장 더 추가 구매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3,000원 추가됐었어야지. 뭐 이상했다. 자, 그래서 8,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장당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한 장당 가격. 그러니까 X분의 뭐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10장에 8,000원이면 한 장에 얼마냐 그 말이야. 그래, 이 계산을 암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딱 800원이 된 순간이었네. 그래서 10장 이상이라는 답이 나온 거죠. 맞나요? 그래서 9장일 때 상황을 보자는 거였어. 그래서 9장일 때 보니까 이때가 5장 추가가 되어서 2,500원이 늘었던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7,500원인 거잖아. 그럼 7,500원. 그럼 한 장당 가격을 구하려면 9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거 얼마니? 계산이 안 떨어진다, 그치? 그래서 대략 계산해볼까? 9, 8에 72니까 8하고 72니까 30, 9, 3, 27 830 뭐 얼마 점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800원 넘어갔잖아. 안 돼요. 그래서 10장부터만 이제 그 평균 금액이 800원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준 한 김에 한 문제만 더 하자. 괜찮아요? 거기 4번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 4번 한번 읽고 있어봐. 읽어봤어? 문제 상황 이해됐어?
자, 보니까 여기 입장료가 지금 800원이래. 한 명당. 한 명당 800원인데 30명 이상이면 30% 할인을 해준대요. 근데 여기에 30명 미만이 현재 입장을 하는 거야. 30명 미만이 입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최소 몇 명 이상이면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하냐 그래서 이거 뻥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명 갔거든. 25명을 갔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25명이야. 그럼 25명이면 얼마야 입장료? 25 곱하기 8 하면 되는 거지. 800 5, 8, 40 2, 8, 16 계산 안 되나? 얼마야? 빨리 00, 5, 8, 40 2, 8, 16 20 2만 원이네. 2만 원 맞아요? 2만 원이야. 그럼 25명이요 이렇게 가가지고 25명입니다 하면은 2만 원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누가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가 선생님 이거 우리 30명이라고 뻥치면 얼마일까요? 그죠? 가가지고 30명이요 했단 말이야. 그럼 30명이면 일단은 원래는 얼마여야 돼? 30 곱하기 800 해가지고 얼마야? 24,000원이 되겠지? 그런데 30명 이상이니까 30명부터는 30%나 할인을 해준대요. 그럼 여기서 30% 할인해주면 실제로는 몇 퍼센트의 금액으로 보는 거야? 그럼 70%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니? 4, 7에 28. 2 올라가서 2, 7에 14. 16. 16,800원이 되는 거네. 이해됨? 그러니까 25명이요 라고 이제 순진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치? 25명이지만 실제로 가서 30명이요 이렇게 뻥치는 거야. 그럼 30명이면은 16,800원에 끊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 물어보는 거라. 이해되니? 최소? 자, 그럼 이거 식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최소 몇 명이라고 더 보면 돼? X명이 입장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800X1이 되는 거지. 실제 내야 된 금액은 800X1이 되는 거야. 근데 30명으로 뻥쳤을 때는 아까 16,000 얼마 나왔었잖아. 그치? 그걸 이제 식으로 써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30명일 때 입장료인 거야. 30명 곱하기 얼마야? 800원 곱하기 30% 할인해주는 거 결국 70%로 본다. 100분의 70이다. 그 요게 더 유리해야 되는 거잖아. 유리하니까 더 싸야 된다 그 말인 거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치? 싸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나오겠죠? 이거 뭐 푸는 건 맡기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유형인 거예요. 자주 등장하는 거. 뻥치기 문제라고 해요. 뻥치는 문제. 실제로 30명보단 작은데 30명이요 라고 뻥치는 문제.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말만 바꿔 막. 박물관 갔다, 뭐 이렇게. 동물원 갔다 이렇게. 이거 풀면 x가 21 초각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22명 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